그래갖고 쌤이 일부러 찬이를 짠이라고 부르잖아. 하나라도 탈피시켜 놓으려고. 과학고 영재학교 원서를 쓰시려면요, 수학활동 3가지, 과학활동 3가지가 자기소개서에 기입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수학과학 활동한 거를 정리를 해 두셔야 돼. 만약에 개수가 부족한 경우에는 빠르게 걔를 채워야 돼요. 나중에 원서 쓸 때 구라 안 까게. 다들 구라를 까게 되니까 나중에 면접관들이 질문했을 때 그 질문을 제대로 답을 못하는 경우들이 많거든. 민성이 안 왔고, 우진이, 유나, 정현이, 서진이, 은빈이 안 왔고, 짠이, 현이 안 왔고. 왜 정원 이름이 달라요? 어? 왜 정원 이름이 달라요? 아까 취지를 설명해 줬잖아. 너만 이름이 뭐가 달라? 똑같은데? 응? 찬욱이 바꿔야 돼요. 어? 찬욱이 바꿔야 돼요. 찬욱이를 어떻게 봐? 어떻게 바꿀까요? 혼자 상황을 우기라고 해줄까? 너도 희라고 불러줄까? 아니요. 희야. 여자애 같은데? 선배는 아니죠. 자, 지난 시간에 우리 등속 원운동을 대략적으로 설명만 해드렸죠. 그래서 각 변이라는 것, 각 위치라는 것들이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 등속 원운동에서의 특징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등속 원운동에서의 속력을 이야기해 보도록 합니다. 어떤 물체가 지금 원 궤도상을 돌고 있다라고 할게요. 자, 이때 반지름이 어린 반지름을 가지고 얘가 원을 중심으로 접선 방향으로 V라는 속력으로 회전을 한다고 해요. 이렇게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을 T라고 하는데 이 T를 나중에 뭐라고 부르지? 뭐라고 부르지? 그렇죠. 주기죠. 그래서 주기라고 부르고 있다라고 해요. 자, 그렇다면 이 원운동에서의 속력의 크기, 즉 속도의 크기는 어떤 값을 갖게 되니? V라고 하는 녀석은 일정한 시간 동안에 물체가 이동한 거리가 되겠지. 자, 그렇다면 물체는 T라는 시간 동안에 얼마큼 이동했어? 2파이 얼마큼을 이동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속력을 우리는 등속 원동의 속력이라고 하는데 특히 얘를 선속력이라고 표현해주고 있어요. 뭐라고 부른다고? 선속력이라고 부르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이번에는 아주 특별하게 각속도라는 정의를 한번 내려보도록 할게요. 회전 운동하는 경우에 회전하는 속도를 의미해 줍니다. 회전하는 속도를 의미해 주는데 얘는 기호로 쓸 때 이렇게 쓰고 뭐라고 읽을까요? 오메가라고 읽어. W라고 하면은 죽여버릴 거예요. 찬이 W라고 할 것 같아. 저 녀석은. 얘는 오메가라고 합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얘는 단위 시간 동안에 이동한 중심각을 단위 시간 동안 이동한 중심각을 뭐라고 불러? 각속도다라고 부른다고 해요. 자, 그래서 얘는 다음과 같이 식으로 나타내 줄 수 있다. 각속도 오메가는 일정한 시간 동안에 이동한
중심각이다. 자, 그리고 얘는 t2 t1분의 세타 2 세타 1 이런 식으로 나타내주고 각속도에 대한 단위는 라디안 퍼 세크라고 해. 라디안이라는 거 어디서 들어봤지? 라디안? 호도법. 호도법에서 들어본 거지. 호도법 서진이 알고 있지? 우진이 알고 있지? 호도법. 유나도 알고 있지? 그래서 호도법을 이용해서 이 각속도를 표현해 줬다. 책에서는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쓰기로 했어요. 얘는 어떻게? t분의 세타 또는 세타는 오메가 t가 된다라고 쓰기로 했대요. 자, 한편 각속도는 또 이런 표현으로 이야기해 줄 수 있어요. 각속도 오메가라는 것은 한 바퀴 돌았을 때 이때 원주에 대한 라디안 값은 얼마가 되지? 이 파이가 되겠지. 360도니까 나누기 t라고도 써줄 수 있다. 상당히 많이 사용하는 식이에요. 굉장히 많이 쓰는 식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각속도라고 합니다. 자, 한편 이런 것도 보자. 각속도의 단위를 보면 가끔 가다가 이런 단위를 쓰기도 해. RPM이라고 해. 얘는 영어로 리볼루션이 무슨 뜻이야? 혁명이라고 하면 죽여버려. 은빈이 안 오고 현이 안 오고 민성이 안 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리볼루션 혁명이 아니고 얘는 회전이야. 퍼 미니시 돼버려. 그래서 분당 회전한 수를 의미해 줍니다. 그래서 1 RPM은 자, 1 RPM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한 바퀴는 2파이가 되겠지. 2파이 나누기 1분이야. 오케이? 그러면 1분은 몇 초야? 60초잖아. 그렇다면 얘는 30분의 파이 라디안 퍼 세크로 바꿔줄 수 있겠지. 그래서 RPM이라는 단위도 간혹 사용되기 때문에 기억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주기와 이거부터 먼저 살펴보자. 자, 선속도와 선속력과 각속도의 관계부터 보는 게 좋을 것 같다. 선속력과 각속도의 관계부터 한번 맺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쪽에 호도법을 이용하게 되면 얘는 이렇게 쓸 수 있겠지. 자, 이 중심 이동한 중심각을 델타 세타라고 하고 반지름 얼이라고 했을 때 이때 원호가 얼마가 돼 버리지? 원호가 델타 S라고 해보자. 오케이? 그렇다면 호도법에 의해서 델타 S라는 값은 얼 곱하기 델타 세타라고 쓸 수 있겠지요. 양변을 시간으로 나눠 볼게요. 델타 T분의 델타 S라는 값은 얼 곱하기 델타 T분의 델타 세타라고 씁니다. 자, 고로 얘는 다음과 같이 나타내 줄 수 있다. 자, 얘는 이렇게 나타내 줄 수 있대. 선속력 V라고 하는 값은 얼 곱하기 각속도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이게 선속력과 각속도의 관계라고 합니다. 선속력 반지름 곱하기 각속도가 된다. 아시겠죠? 그래서 많이 사용하니까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네 번째, 주기와 진동수에 관한 얘기를 살펴보죠. 선생님, 네, 그 각속도 저거 벡터에 어떡하나요? 각속도 벡터예요. 아주 좋은 질문을 했는데요. 어떤 물체가 있어요. 이 물체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돌고 있대요. 오케이? 흔히 이렇게 돌 때 각속도 이렇게 표현해 주거든.
이때 이 각속도의 방향은 어떤 방향이냐면 회전하는 방향에 대한 이 주기 각속도 방향이 돼. 그래서 물체가 회전을 이렇게 돌아갈 때, 회전이 이렇게 할 때 엄지 방향이 각속도의 방향입니다. 앞으로 와서 가, 괜찮아. 아시겠죠? 이렇게 움켜졌을 때 회전 방향, 엄지 방향이 각속도 방향이다. 자, 주기와 진동수의 관계를 봅시다. 자, 주기와 진동수의 관계를 살펴보죠. 자, 주기라고 하는 것은 뭐가 주기지? 살인죄가 주기지. 죽이면 살인죄지. 자, 그러면 주기란 녀석을 살펴보면 주기는 뭐야? 기호 T라고 써요. 자, 주기 T라고 하는데 얘는 원 둘레를 한 바퀴 도는데 걸린 시간을 우리는 주기다라고 표현해주고 있어요. 오케이? 주기는 단위가 뭐가 되지? 세크가 돼버려요. 초가 됩니다. 초. 자, 이때 주기 구할 때 주기는 이렇게 구할 수 있겠네. 얘는 원 둘레가 얼마지? 2파이 R이야. 속력 V로 돌고 있대. V분의 2파이 R. 또는 얘는 2파이를 각속도 오메가로 돌고 있는 거지. 나중에 이 식은 반진동할 때 엄청나게 많이 써먹으니까 잘 기억해 두세요. 맨 앞에 와 그냥. 자, 그래서 얘 단위는 초다라고 합니다. 이게 주기가 됐어요. 자, 이번에는 진동수라는 것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죠. 자, 진동수. 자, 진동수의 관계를 살펴보는데 요번에 영재고 쓰지 않고 과학고 쓰실 분들은요. 미리 여기 상담실장님이나 아니면 자기가 지원하고자 하는 과학고 홈페이지 가시면은 입학 지원서 양식이 있거든. 그 자기 소개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여름방학 때 본격적으로 쓰긴 할 텐데 한번 확인해보고 대충 한번 써봐봐. 아시겠어요? 정교하게까지는 아니어도 대충 한번 써봐봐. 그리고 수학과학 활동들이 각각 3개가 있단 말이야. 두 과학고가 다 3개가 있어서 그 활동들을 그 양식에 맞게 자수가 있어. 하나당 500자 이내일 거야. 그래서 그 자수에 맞게끔 써서 적어도 한 3개, 4개, 최소 3개거든. 3개를 기입해야 되는데 뭐 4개, 5개까지 한번 적어놔 봐봐. 정리해서. 아시겠어요? 적어놔 봐봐. 안 그러면 상담실장께 말씀드려갖고 작년에 했던 선배들 것 중에 제법 좀 잘 쓴 거 있으면 한번 샘플로 보여달라고 한번 요청을 드려봐. 미리 한번 써보는 게 좋을 것 같아. 시험 끝나고 해벨레 갖고 놀고 난리치지 말고 시험 전에는 생각도 하지 말고 시험 끝나고 한번 대충 한번 써봐. 그리고 그걸 조금씩 가다듬고 여름방학 때 확정져서 정확히 더 깔끔하게 더 쓰고, 그 다음에 수학과학 활동한 것들 중에 모르는 내용이 있거나 이런 것들은 각 담당 선생님들께 확인해 갖고 이런 내용을 썼었는데 모르는 게 있으면 그걸 다 채워놔야 돼. 아시겠어요? 보통 이제 과학고 2단계 면접에서는 그 자소서에 대한 진위 파악을 하신단 말이야. 그 활동을 실제 했는지 안 했는지 보면 알거든. 질문 던졌을 때 여러분들이 대답하는 정도를 보면 얘가 진짜 했는지 안 했는지, 대충 했는지 정성껏 했는지 이런 것들을 다 확인해 볼 수 있으니까 그것들을 감안해 갖고. 마이크 빨간불 들어왔지. 그래서 그거 빨리 해야지.
여름방학 전까지 다 해놔야지. 은빈이 너 한 거 하나도 없어? 아니 수학 한 거는 별로 없는데. 수학 동아리 같은 거에서 활동한 거 없어? 수학 동아리는 했었는데 수학 동아리에서 활동을 이렇게 제대로 안 했어요. 수학 동아리 자체가. 어떻게든 만들어서 해야 돼. 안 그러면은 막 진짜 엉터리 내용이 나온다. 근데 그거를 갖고 선생님들이 진짜 잘 알아. 얘가 진짜 했는지 안 했는지. 냄새가 나. 꼭 내가 뭐라고 해야 되지? 그것도 머피 법칙인가? 내가 다른 거는 다 열심히 하고 일부를 소홀히 했으면 꼭 상대방은 그 소홀한 걸 질문하지. 그런 거 못 느꼈니? 시험 공부하다가 이런 건 잘 안 나올 것 같아. 대충 하고 넘어가면 꼭 거기서만 집중적으로 난단 말이야. 시험이. 안 그래? 찬욱이는 대충 하는 게 없어서 그런가? 막 시험 공부할 과목이 그렇게 많아. 근데 수학에서 활동할 게 뭐가 있어요? 왜? 많지. 수학 동아리에서 뭐 하는지 수학 활동한 거 누구 얘기하는 사람 없니? 얘기할 사람? 주제 탐구. 주제 탐구. 그러니까 주제 탐구. 얘기해 줄 사람 없니? 뜬금없는 현이. 앞으로 해서 가. 앞으로 해서. 가방 때문에 위험해. 앞으로 해서 가. 이렇게요? 출연. 이현이. 그래서 꼭 다 채워놔야 돼. 넉넉하게 해놔야 돼. 그리고 막 여러분들이 하시다가 그냥 뭐라고 해야 되니? 조금 마땅치 않다. 그러면 바로 바꿔갖고 다른 걸로 할 수 있게. 질문거리가 너무 쏟아질 것 같다 그러면 그런 것들 정리 잘해야 돼. 자, 진동수는 기호로 F라고 쓰고 화학에서는 진동수 뭐라고 썼지? 뉴라는 기호를 썼지. 이것 때문에 선생님이 학생들 처음에 학원에서 가르치면서 엄청나게 고생했어. 선생님은 고등학교 때 이후에 대학교 대학원 과정까지 진동수를 F라고 써본 적이 없어. 다 뉴를 썼단 말이야. 근데 고등학교 교과 과정을 배우러 들어왔는데 다 F로 바뀌었더라고. F로 바뀌었어. 뉴를 F로 바꾸는데 엄청나게 오랜 시간이 걸렸어. 습관이 붙으니까. 그러다가 어느 날 화학을 가르치려고 보니까 화학은 다 F였거든. 그랬더니 물리가 뉴에서 F로 바꾸는 사이에 화학은 F에서 또 뉴로 바꿔버렸더라고. 참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이야. 그냥 통일시키면 되지. 학위사 1980년대까지 원자량에 대한 기준이 물리하고 화학에서 서로 다르게 썼다. 물리가 현재 사용하는 탄소가 지금 물리가 사용한 기준이었고 옛날에 산소가 기준인가 그랬어. 화학에서는. 그게 바뀌고 갖고 지금처럼 통일이 됐단 말이야. 화학회에서는 또 화학은 분야가 워낙 넓다 보니까 화학회에서는 원소 주기율표도 통일을 못 시켰었어. 그 통일 못 시킨 게 1993년도까지 못 시켰나 봐. 92년도까지. 1993년도 화학회에서 화학 및 응용화학회에서 원소 주기율표를 1쪽부터 18쪽으로 하는 거를 확정시켜 갖고 그렇게 쓰기로 약속을 한 거지. 그래서 서로가 막 다 통일 안 해. 자기들 잘났다고. 자, 그러면 진동수. 자, F, 뉴 이런 식으로 표현해 준다는데 얘는 1초 동안에 회전이 됩니다. 자, 1초 동안 회전한 수를 진동수라고 해. 단위는 어떤 단위 쓰지? 헤르츠라는 단위를 쓴 데는 1%와 똑같은 단위야. 헤르츠라는 단위를 사용하고 있다. 자, 이때 진동수와 주기 관계를 이용해서 진동수와 주기를 정리해 줄 수가 있어. 얘는 1초 동안에 진동한 횟수를 뭐라고? F 번 진동했다라고 할게. 자, 회전한 게 F번 회전한 거야. 자, 그렇다면 한 번 회전하는데 걸린 시간이 얼마? T초가 걸렸어. 따라서 F 곱하기 T는 1이 돼버렸지. 따라서
F라는 값은 T분의 1이라고 해. 단위는 헤르츠 또는 1퍼 세크 또는 세크 인버스. 그래서 이렇게 사용해서 주기를 표현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이번에는 다섯 번째 구심 가속도에 대해서 얘기해 보자. 자, 구심 가속도는 똑같은 표현이긴 하지만 이 책의 증명 방법이 최근에는 또 다른 방법으로 바뀌어서 나오고 있거든. 그래서 두 가지 방법으로 다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 먼저 책에 소개하는 방법과 나중에 요즘 소개하는 방식으로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호도 그래프를 그릴 때 구심가속도 그린 적이 있었어. 그치? 기억나니? 기억나? 진짜? 자, 호도 그래프를 이용해서 세 가지 방법을 한번 살펴보자. 자, 호도 그래프를 이용한 방법을 한번 살펴볼게. 물체가 원운동하고 있잖아. 자, 물체가 원운동하게 되는데 이때 원운동에서 한 바퀴 돌아오는 데 걸린 시간은 t라고 하고 반지름이 어린 원둘레를 돌고 있거든. 이때 매 순간순간 속도는 어느 방향을 향하지? 원에 대해서 접선 방향을 향해서 나타나겠지. 이 속도의 크기를 뭐라고 해? V라고 하는데 V는 절대 변하지 않아. 그치? 또 다른 지점도 한번 살펴봤더니 매 순간순간 접선 방향으로 나타난대. 자,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된다. 오케이? 자, 그렇다면 속도 그림을 살펴보면 속도 그림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자, 이쪽에 V라는 속도가 나타났죠. 하나 건너뛰어서 이쪽으로 V가 나타났고 또 하나 건너뛰어서 이쪽에 V가 나타나고 또 하나 건너뛰어서 V가 이렇게 나타났고 사이사이 속력이 각각의 자, 가운데 방향을 가리키는 형태로 속도가 나타났어요. 그치요? 이렇게 속도가 여기 있을 때 띡띡띡띡띡 돌아서 한 바퀴 빙글 돌아온 거야. 그치? 자, 그러면 처음하고 두 번째 사이에 속도 변화량이 이만큼이 속도 변화량이 되네. 또 다음 순간에 크기가 또 요만큼, 또 요만큼 이렇게 계속 변한단 말이야. 그치? 그래, 안 그래요? 속도 변화가 이렇게 계속 이루어졌어요. 그럼 한 바퀴 빙글 돌았을 때 속도 변화량은 이 노란 아이의 궤적이 되겠지. 그래, 안 그래? 노란 아이의 궤적이야. 만약에 이때 속도 변화량의 크기가 자, 델타 t 시간 간격을 매우 작게 잡았다면 어떤 크기를 갖게 될까? 어떤 크기를 갖게 될까? 원주가 되겠지. 노란 아이의 궤적이 원주가 될 거야. 반지름이 얼마인? V가 되는 원주가 될 거야. 그래서 이 값이 2파이 V라고 표현해줘. 그렇다면 이 원동하는 물체의 가속도의 크기는 일정한 시간 동안에 전체 가졌던 속도 변화량의 크기가 되거든. 자, 그렇다면 얘는 이 값을 갖네. t라는 시간 동안에 얼마를 갖게 돼? 2파이 V라는 값을 갖게 된 거지. 그래, 안 그래? 그래, 안 그래요? t분의 2파이 V야. 한편 이 경우에 속도 V라고 하는 녀석은 뭐가 돼? t분의 2파이 R이라는 값을 가졌잖아. 그럼 공통 부분이 있네? 그래, 안 그래? 공통 부분이 있지. 따라서 이 구심가속도는 얼마가 돼? R분의 얼마? V의 제곱이라는 값이 돼버려. 이해해요? 이해가요? 이걸 뭐라고 부른다? 구심가속도라고 부르고 있어. 선생님 공부하는 동안에
물리 공부한 동안에 한 번도 이 방법으로 공부한 적이 없었어. 근데 대학원 갔더니 그때 이제 TA라는 걸 하는데 조교 활동하는데 조교 TA 담당 교수가 이렇게 설명하는 거야. 엄청나게 신박했어. 아, 이렇게 쉽게도 설명할 수 있군요. 라고 설명했어. 그 교수님이 그러더라고. 너 몰랐어 이걸? 네, 한 번도 이렇게 배운 적이 없었어요. 저런 방식으로도 할 수 있다. 자, 그러면 보통 방식은 어떻게 합니까? 보통 방식은 이렇게 해주고 있어요. 또 다른 방법으로 볼게. 자, 교과서적 개념, 이 책에 우리 교재에 나오는 개념으로 이야기해 줄게. 자, 원운동하고 있잖아요. 자, 이때 처음 원운동 할 때 얘는 속력이 이쪽 방향으로 V라는 속도를 가졌다라고 할게. 잠시 뒤에 보니까 얘는 속도가 어떻게 나타나지? 이 방향으로 속도가 나타나죠. 자, 이때 델타 t라는 시간이 걸렸는데 이때 이동한 중심각이 얼마? 델타 세타라는 중심각을 이동했다라고 합니다. 이해해요?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의 가속도를 이렇게 자,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어요. 자, 이 녀석에 대해서 보조선을 한번 그려볼게. 지름 방향과 접선 방향 보조선 그리고 Y축과 나란하게 평행하게 한번 직선을 그려보자. 그럼 이 요각도와 요각도가 무슨 각이지? 동의각이고 얘 90도지. 얘도 90도가 되겠지? 그럼 이 각이 얼마가 되지? 90도에 대한 동의각의 여각이니까 뭐가 되지? 델타 세타라는 값이 돼버리겠지? 맞아요? 그래서 속도 그림만 따로 한번 그림을 그려보기로 했어요. 자, 처음 방향이 이쪽 방향에 V가 있어서 좀 확대해서 그릴게. 자, 그 다음에 얘는 이쪽 방향으로 얼마? 델타 세타라는 각도를 갖게 나중 속도 V 프라임이라고 해줄게. 같은 속도가 아니지.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크긴 같지만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속도야. 이때 속도 변화량이 뒷값에서 앞에 값으로 보내준 이게 바로 속도의 변화량이 되겠지. 자, 이렇게 되겠지. 처음 속도에서 나중 속도 쪽으로 화살표 보내준 게 속도 변화량이야. 자, 이때 만약에 델타 t가 매우 작다면 델타 t가 매우 작다면 자, 얘는 이렇게 나타내 줄 수 있어. 코의 길이는 근사적으로 뭐가 되니? 현의 길이와 같겠지. 그래 안 그래? 각도가 무지무지 작으면 호의 길이나 현의 길이나 똑같단 말이야. 부채꼴에서. 아시겠어요? 윤아 알겠니? 너 모르지? 호가 뭐고 현이 뭐야? 이거 과학고 질문에 많이 나온다. 호가 뭐고 현이 뭔지. 부채꼴이 있으면 요게 뭐야? 요게 뭐야? 호. 현은 직선거리가 현이지. 네. 근데 각도가 겁내 작아. 졸립지. 호의 길이하고 현의 길이가 어때? 서로 각도가 무지무지 작으면 거의 두 개가 같겠지. 찬인 이의 포기. 엎드려 자려고 해. 자, 그래서 거의 같단 말이야. 아시겠어요? 각도가 무지무지 작을 땐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현의 길이가 거의 같아. 자, 그러면 자, 여기에서는 현의 길이를 봐야 되는데 델타 V의 크기는 근사적으로 누구하고 같아? 현의 크기와 같겠지. 현과 호가 같겠지. 그러면 얘는 반지름이 V가 되고 호는 이렇게 되잖아. 이 호의 길이는 얼마가 돼?
호도법 이용하면 이 호의 길이는 얼마가 되니? v 곱하기 델타 세타라는 값이 속도 변화량의 크기가 되는 거야. 자, 그렇다면 가속도를 보자. 가속도의 크기는 일정한 시간 동안에 속도의 변화량의 크기가 되겠지. 따라서 얘는 v 곱하기 델타 t분의 델타 세타라고 쓸 수 있었어. 델타 t분의 델타 세타는 뭐가 되지? 오메가가 돼버리겠지. 그럼 선속도 각속도 관계이면 오메가는 얼분의 v가 되잖아. 그래서 얘는 얼분의 v의 제곱이 됩니다. 또는 v 대신에 얼 오메가 쓰면 얘는 뭘 쓸 수 있어? 얼 오메가 제곱이라고 써줄 수도 있어. 오케이? 그래서 구심가속도를 이러한 방법으로도 구할 수 있다. 자, 요즘 교과서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안 해. 요즘 교과서는 다른 방법으로 이야기한다. 은빈이가 선생님 연태까지 거의 1년 몇 개월째 보는 거니 그 보는 중에 가장 눈빛이 선량하다. 어떤 눈빛 하고 있는지 아니? 졸고 있어. 왜 이렇게 졸려? 아파요. 어? 아파요. 어디가 아파? 온몸이 아파요. 온몸이 아파? 체육했어? 아니요. 근데 왜? 감기 걸리고 코로나야? 아니 진짜 나 걸리고 싶어서 맨날 코피 있는데 맨날 엄청 나와요. 야, 코 비면 코피 나지. 무슨 코로나가 걸리니? 코 비면 코피 나지. 지금 두 사람이 코로나 못 걸렸다 그랬니? 아, 우진이하고 둘이? 위생관념이 철저한 녀석들. 은빈이가 너 2번 걸렸니? 2번 걸린 사람 누구지? 입안에는 없니? 다음 주부터 코로나 걸려도 격리기간 무지 짧아지지. 7월부터는 그 격리기간 또 없앤대 돼. 없애고 치료비 다 자기 부담으로 내야 돼. 예방접종만 국가전염병 해갖고 그것만 이제 무료 또는 의료보험 혜택 받아서 일부만 내나 봐. 여름에 하루에 또 한 10만 명 가야 되는데, 그지? 마스크 영원히 못 벗게. 자, 그래도 이반 학생들은 착하다. 저쪽 반 애들 마스크 잘 벗는데. 하주 걔나 벗고 살지. 아인이 걔도 벗었다 썼다 계속 그러고. 상현이만 착하고. 2학년 애들은 지금 가면 한 3분의 2가 다 벗고 있고. 요즘 하주 연애하느라 마스크 쓰는데요. 진짜? 누구하고? 연하 만난대요. 밑에 학년? 초등학생? 유치원생일지도 몰라요. 아, 그래서 아이니가 맨날 옆에서 소화성리고 이러니까. 아인이 걔는 변태잖아. 아이니 자. 생긴 거 없었네요. 걔 항상 마스크 벗는데 마스크 빨리 쓰라 그래. 눈이 안 편해. 네? 눈이 안 편하다고. 자, 이번에는 원궤도를 돌고 있는데, 자, 뭐? 저거 그 델타 T 있잖아요. 저거를 그 리미트 해가지고 영어로 안 보내고 T 1보다 매우 작다고 표현하는 이유가 있어요. 상관없어. 각도가 무지 작다는 거지. 근데 저거 어떻게? 야, 또 수식으로 이거 하면 리미트 델타 t를 0으로 보내버리면 누구를 할 거야? 어떤 함수든 뭐든 와야지 극한을 취할 수 있는데? 어떤 걸 원하지? 자, 그러면 이걸 한번 살펴보자. 또 역시 마찬가지 원동하고 있는데, 자, 이쪽 부분이 있어.
자, 이쪽 부분에 아주 작은 각도만큼의 이렇게 떨어진 분의 속도를 살펴보면 얘는 이런 속도를 갖게 된대. V라는 속도를 가졌어. 수직이지, 그치? 여기에 보조선을 이렇게 그려봐. 그럼 이 조그만 삼각형과 큰 삼각형은 무슨 관계? 닮은 관계지. 그렇다면 요 각이 얼마가 되니? 요 각과 같겠지. 그래, 안 그래? 그쵸?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위치가 됐어요. 똑같은 각도만큼 떨어진 위치라고 하자. 자, 여기서는 접선 방향의 속도 V를 또 갖겠지, 그치? 자, 이 I가 수평 방향과 이런 이 각도 뭐가 되지? 90도가 돼버리겠지. 맞아요? 이게 90도가 됐다고 해요. 자, 그렇다면 속도를 따로 한번 표현하는데 이 전체 각을 우리 델타 세타라고 할게. 자, 그리고 이때 나타난 이 호의 길이를 뭐라고 할까? 이 호의 길이는 델타 S라고 하고 원운동의 반지름이 스몰 r이라고 할게. 자, 그러면 속도 그림을 따로 한번 그려보자. 속도 그림을 살펴보면 속도 그림 이쪽으로 뭐가 나타났지? 좀 확장해서 그릴게. 확대해서 V가 돼버렸고 잠시 후에 보니까 얘는 이쪽으로 또 뭐가 돼버렸지? 또 V'이라는 값이 돼버렸지. 이게 V'이라는 속도야. 크기는 V를 갖겠지. 이게 나타났어. 그럼 이 각이 얼마가 되지? 이 각이 델타 세타가 되겠지. 자, 마찬가지 현의 길이가 속도 변화량이란 말이야. 그럼 각도가 무지무지 작다면 얘는 거의 뭐라고 봐야 돼? 호라고 봐야 되겠지. 각도가 무지 작을 때 호라고 볼 수가 있다. 자, 이때 부채꼴은 중심각이 같다면 모두 다 무슨 관계를 갖지? 중심각이 같다면 모두 다 닮은 관계를 갖겠지. 찬이야, 부채꼴의 넓이 어떻게 구해? 어? 내 넓이 곱하기 360. 아니에요? 아니라는데. 차리가 방금 조용히 해봐. 어? 갔었잖아. 어허. 여기 써있는데. 어이없네. 여기 써있는데. 노란색으로. 아닌데? 아니에요? 현이야, 부채꼴의 넓이 뭐라고 했는데? 원의 넓이? 부채꼴의 넓이. 와, 진짜 실망스럽다. 정윤이가 얘기해봐. 부채꼴의 넓이? 그렇지. RL? 2분의 1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호의 길이지? 가끔가다 그거 나온다니까. 원뿔의 옆넓이 한다니까. 원뿔의 옆넓이 어떻게 구해? 원뿔이요? 원뿔의 넓이 구하라고요? 원뿔의 옆넓이. 옆넓이요? 원뿔 대 옆넓이. 원뿔 대요? 그냥 원의 넓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원뿔 대 옆넓이. 원뿔 대가 뭔지 알아? 옆넓이. 다르네. 안 배운 것 같습니다. 그 과학부에서 잘 물어보는 질문이다. 과학부에서 자주 질문하는 질문이라고. 네? 과학부에서 잘 물어보는 질문 중에 하나라고. 자, 그래서 얘네들은 두 개가 닮은 관계야. 닮음이면 얘는 자 스몰 r일 때 델타 S를 갖는단 말이야. 그럼 얘는 반지름 V지. V일 때 얘는 델타 V라는 크기를 갖게 된대. 따라서 델타 V의 크기는
델타 V의 크기는 얼분의 V 곱하기 델타 S가 되는 거지. 따라서 물체가 가는 가속도의 크기는 델타 T분의 델타 V의 크기야. 그래서 이 값은 얼분의 V 곱하기 델타 T분의 델타 S가 돼버리고요. 얘는 뭐가 돼? 얼분의 V의 제곱이라고 해. 아시겠어요? 오케이? 어떻게 해든 다 결과가 어때? 똑같지. 그래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답니다. 이 책에서 소개하는 건 바로 두 번째 값을 갖게 돼. 그래서 전체적으로 정리하면 구심과 속도는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 자, 구심과 속도는 A는 얼분의 V제곱 또는 얼 곱하기 오메가 제곱이라고 하고요. 또 오메가라는 값은 조금 전에 T분의 2파이라고 쓰기로 했었지? 따라서 얘는 T제곱분의 4파이 제곱 곱하기 얼. 또 T분의 1이란 녀석이 진동수와 같지? 따라서 얘는 4파이 제곱 얼 F의 제곱이라고 합니다. 단위는 미터 퍼 세크 제곱이다. 그래서 구심과 속도를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구심력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째 구심력. 시험 단원 1, 2단원인 학교. 네? 학교 시험 범위 1, 2단원인 학교. 1, 2단원이 아닌 학교. 1, 3단원인 학교. 1, 4단원인 학교. 1, 5단원인 학교. 1단원만? 1단원하고 2단원 조금 내가 1, 2단원이 아닌 학교라고 물어봤는데. 그러면 1, 2, 3, 5, 4 생물? 부럽다. 아, 나 지구가 진짜 싫어. 뭐? 그게 무슨 말이야? 1단원, 2단원이 아니고 2단원만? 2단원하고 7단원? 진짜 싫다. 지금 어디 배우고 있는데? 지금 어디 배우고 있어? 수업을 안 듣나 봐요. 어. 2단원. 그 다음 단원이 뭐야? 저 뒤에 있는 거 아니야? 별이나 우주 있죠? 맞아요. 왜? 선생님 그러면 다 따로 1, 2단원인 학교랑 1, 2단원 아닌 학교 따로 시험들이 아니면 다 모아놓고예요? 아니면 그냥 알파벳으로 해요? 다 모아놓고선 해야 될 것 같은데? 맞아. 아직 정하지 않았어. 아, 골 아픈데? 그러면 그냥 1, 2, 3, 4, 5 다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선생님은? 네? 선생님은 1, 2, 3, 4단원 있고 6단원인가 7단원이지 우주가. 그치? 4개 단원? 왜 이름 빼요? 화학이잖아. 화학 빼고 나머지 다 선생님이에요? 그럴지 모르겠는데 생명쌤 안 들어오세요? 생명쌤이 2학년 맡을 가능성이 높은데 아! 안 돼. 안 돼 하면서 너 즐겁게 웃었다고 내가 아니에요.
상우쌤한테 제가 전해드릴게. 생명을 얼마나 좋아하는데요. 근데 진심으로 안 느껴. 진심이 안 느껴져. 자, 그러면 구심력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째 구심력. 구심력에 대해서 얘기해 봅니다. 자, 구심력은 물체를 원운동을 시키는 힘이야. 물체를 원동시키는 힘을 구심력이라고 해. 우리 뭐 중력이다, 즉 만률력이다, 탄성력이다, 실외장력이다, 마찰력이다. 이것들은 각각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 힘들이지. 이 구심력은 어떤 힘이 됐든지 간에 물체를 원동시키는 역할을 한다면 걔는 구심력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해. 그러면 구심력이 되기 위한 조건으로는 어떤 조건이 있니? 이런 조건이 물체를 원동하는지 안 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라고 해. 자, 물체에 작용하는 힘이 물체에 작용하는 힘이 자, 어떻게 되고 있니? 이렇게 되고 있다라고 해. 선생님이 다음 주에 들어와갖고 시험 범위 한번 조사를 한번 할게요. 데뷔는 언제부터예요? 시험 때는 언제부터예요? 우리 2주째부터인가 하기로 했던 것 같은데 2주째 아니면 첫 주째인가? 4월이 아마 다음 주? 월요일에 방을 안 와요? 네? 뭐? 아니. 찬이한테 말했어. 찬이한테 말했다고? 찬이가 월요일이라고 그래가지고. 월요일이니? 4월달이? 아니요, 4월은 토요일인데요. 4월 1일 토요일이에요. 월요일부터 시험 대기 하는 거. 그렇게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선생님이 학원에서 회의하는 거에 별로 관심이 없어서 얘기를 하면은 나는 못 들어. 왜요? 안 들어. 귀를 막고 있거든. 4월 3일주부터 할 것 같은데. 자, 물체에 작용하는 힘이 자, 운동 방향과 수직하게 작용한다라고 해. 이렇게 작용하면 그 힘은 무슨 역할을 하게 된대? 구심력의 역할을 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구심력의 역할을 할 경우에 F는 어떤 물체에 작용하는 지름 방향의 힘이야. 어른 레이디얼이라는 말이야. 레이디얼은 무슨 뜻이지? 지름 방향의라는 뜻이야. 오케이? 지름 방향의라는 뜻이야. 그래서 원운동의 지름 방향의 힘이, 즉 어떤 점에 대해서 나타나는 힘이 자, MA라고 쓰게 된대. 이 힘이 되기 위한 조건은 우회 조건이야. 수직하게 작용하는 힘이 나타나는데 그 힘들의 합이 MA라는 뜻이야. 이것도 편의상 A얼이라고 쓰자. 얼은 역시 레디얼이야. 레디얼. 자, 그럼 얘는 뭐가 돼버리지? M 곱하기 얼분의 V 제곱이라고 쓰거나 또는 M얼 오메가 제곱이라고 쓰거나 또는 T 제곱분의 4파이 제곱 M얼이라고 쓰거나 또는 4파이 제곱 M얼 F의 제곱이라고 쓸 수 있는 자, 이런 힘이 바로 구심력이 된다라고 해. 오케이? 어떤 형태로 이 아이들을 살펴보는지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구심력의 역할하는 힘들에 대해서 살펴보자. 자, 구심력의 역할을 하는 힘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구심력의 역할을 하는 힘들은 다음과 같이
표현해서 나타내 줄 수가 있어요. 자, 얘는 첫 번째 이런 힘이 있다라고 해. 가장 손쉬운 힘으로 장력을 이야기해 보자. 장력이 구심력의 역할하는 경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를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여기에 마찰이 없는 면을 갖다 놓자. 순수한 장력만을 관찰하기 위해서야. 얘네들은 여러 개의 힘이 합으로도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순수한 장력이 구심력의 역할하는 경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 자, 여기에 어떤 매끄러운 책상 면이 있어. 이 면에 구멍을 뚫어놨어. 구멍을 뚫어놓고 여기에 실을 이용해서 두 물체를 연결해놨어. 얘는 라지 m이라고 하고 얘는 스몰 m이라고 해. 이렇게 놓은 상태에서 그냥 놓으면 어떻게 되지? 책상 모서리에서의 물체 운동이 되겠지. 운동 방정식을 이용해서 풀어줄 수 있단 말이야. 그치? 책상 모서리 문제하고 똑같아. 자, 이때 얘 반지름이 얼이 일정하게 유지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주면 돼? 이 물체를 뱅글뱅글 회전을 시켜주면 돼. 얼마의 속도로 회전시킵니까? V라는 속도로 접선 방향을 이렇게 회전을 시켜줬다라고 해요. 오케이? 자, 이때 이 물체에게 작용한 힘을 한번 보자. 얘는 아랫방향으로 어떤 힘이 나타나지? mg가 되고 얘는 실이 이쪽으로 당겨지겠지. 이때 얼을 일정하게 유지하면 얘는 움직여 안 움직여? 안 움직이니까 두 힘이 같을 거야. 자, 그리고 원의 중심을 향해서 어떤 힘이 작용하지? 같은 줄에 매달려 있으니까 실의 장력이 작용하겠지. 이 실의 장력이 구심력의 역할을 해서 얘가 뱅글뱅글 회전하는 운동을 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라지 m에 대해서 살펴보면 라지 mg 마이너스 t는 0이야. 따라서 t는 라지 mg가 된대. 라지 mg다. 자, 한편 이쪽에 나타나는 힘들의 합 작용하는 자 지름 방향의 힘들의 합은 누구밖에 없어? 스몰 m에 대해서 t밖에 없지. 이게 ma야. 운동하니까 a 얼이라고 써볼까? 그럼 t 대신에 누굴 써줄 수 있어? 라지 mg 쓰고 m 곱하기 얘는 반지름 얼로 속도 v만큼 돌고 있으니까 얼마? 얼분의 v 제곱이라고 해. 그렇다면 얼을 유지하기 위한 속력 v는 얼마가 돼버립니까? 얘는 스몰 m분의 라지 mg 얼의 제곱근이 되겠다. 그쵸? 이게 자 장력 T가 작용했을 때 책상 면 위에 원운동하는 물체가 가져야 되는 속력의 크기가 됩니다. 오케이? 자, 한편 중력이 구심력의 역할하는 경우를 보자. 자, 중력이 구심력의 역할하는 경우를 얘기해 보도록 할게. 자, 얘는 사실은 중력과 장력의 합이 구심력의 역할을 해준다라고 표현해 줄 수가 있어. 어떤 큰 차가 있어. 버스야. 버스가 진행하고 있는 그 단면을 살펴보기로 했어. 얘는 지금 화살표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 속력 V를 갖고 있다라고 해. 자, 이때 자, 그냥 직선 운동하면 괜찮은데 얘가 회전하는 운동이야. 이 축을 중심으로 이 차가 뱅글뱅글 도는 운동을 한대. 아시겠어요? 빙글빙글 도는 운동을 한대.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버스를 타고 기차가 사거리에서 커브길을 도는 걸 한번 생각해 봐봐. 사거리에서 좌회전을 할 때 모습이라고 생각해 봐봐. 그럼 버스 안에 손잡이들이 매달려 있는데 손잡이가 어떻게 돼 버리지? 버스 안에 손잡이가 어떻게 될까? 유나는 매일 전철 타니까 알겠다. 손잡이가 어떻게 되지? 생각 안 나? 경인교대역을 지나서 계산역을 들어올 때
전체의 손잡이를 생각해 보면 되는데. 강의만 봐서 어? 강의만 봐서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대박. 이거 보고 있는 거야? 와 이리 열심히 하는. 자, 어떻게 움직일까? 버스에서 한번 생각해 봐. 버스. 또 가끔가다 버스 타고 오잖아. 맨날 버스 타는데 그러니까 손잡이가 어떻게 돼? 커브길 돌 때. 흔들리고. 그러니까 어느 방향으로? 오른쪽. 왜 자신 없어? 오른쪽? 찬이 쟤는 맨날 걸어 다녀가지고 모르고 뛰어다니지? 팔딱팔딱. 그럼 버스 타고 다녀? 헉, 어떻게 되지? 커브길에서? 민성이 오늘 버스 타고 왔지? 어느 방향으로 휘지? 커브길 돌 때? 바깥쪽으로 돌자 휘. 얘가 쏠리지. 이게 회전축에 대해서 바깥쪽으로 이렇게 쏠리게 돼. 이렇게 쏠리게 돼. 짧게 놓으면 그림 그리기가 힘들잖아. 자, 그러면 얘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보자. 이렇게 매달린 채로 계속 돌면은 이렇게 고정돼 있어. 이렇게. 자, 이때 아랫방향으로 어떤 힘이 나타나지? 중력이 나타나지. 그리고 자, 실이 방향으로 또 어떤 힘이 나타나? 실에 장력이 나타나는 거야. 그래서 사실은 그 중력만의 힘이 아니고 중력과 장력이 합쳐진 결과야. 자, 어떤 일이 생겨? 두 녀석의 합력이 나타나겠지. 두 녀석의 합력이 나타나는데 이 힘이 어디로 나타나게 되니? 회전의 중심 방향을 향해서 나타나고 있다라고 해. 이때 이 각도가 세타를 유지한다면, 자, 이 각도가 세타가 되겠지? 밑변이 mg야. 그럼 이 힘의 크기가 얼마가 되지? mg 탄젠트 세타가 돼버리겠지. mg 탄젠트 세타야. 자, 그래서 이 회전축 중심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은 사실은 중력과 장력의 합력인데 표현상 누구만 나타났어? 중력의 크기만 나타났지. 그래서 얘는 뭐? mg 탄젠트 세타라는 값이 돼버렸어. 자, 이 값이 지금 v라는 속도고 이곳까지 거리 중심에서 이곳까지의 거리를 어리라고 할 때 ma가 되고 a 대신에 뭐라고 써줘? 얼분의 v제곱이라고 써준 결과야. 아시겠어요? 자, 이때 기운 각도를 확인해 볼 수 있어. 탄젠트 세타라는 값은 mm 지워지고 7월분의 v제곱이라는 값이 기울어지는 각도가 된다. 이 각도 알아서 뭐 하려고? 이렇게 회전길 다니면 몸이 바깥쪽으로 쏠리잖아. 몸도 쏠린단 말이야. 개도 쏠리지만 몸도 바깥쪽으로 쏠려. 불편하지? 승차감이 완전히 꽝이지? 승차감을 좋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줘야 되니? 커브길에 경사를 만들어주면 좋아. 그래서 고속도로 커브길은 경사가 져 있어. 인천 지하철 1호선. 거기까지도 안 가는구나. 저는 인천 지하철 1호선에 저 개학역부터 간속 오거리에서 시청역 역앞 이제 시청으로 들어가는 방향으로 타고 가면요. 거기가 급커브거든. 그 커브라 차가 어떻게 되니? 별 생각이 없어요. 엄청나게 급커브로 돌아. 그러다 보면 유심히 보면 차가 이렇게 기울어서 도는 걸 볼 수가 있어. 경사를 만들어놔. 이걸 영어로 뭐라고 부르냐면 뱅크라고 불러. 제방이야, 제방. 뚝. 그래서 뱅크라고 불러준대. 자, 이거를 토대로 해서 한번 차를 달리게 했더니 차는 이 위치에서 지금 이렇게 돌겠지. 그래, 안 그래? 자, 원래 연직 방향에 대해서 이 각도를 세타라고 한다면 얘는 세타만큼 이렇게 기울게 된단 말이야. 똑같은 조건에서.
여기 셌다고 여기 셌다가 되다 보니까 이렇게 경사면을 만들어 놓으면 추가 버스 바닥면에 수직하게 나타나겠지. 그럼 승차감이 좋아지는 거예요. 혹시 경륜장, 자전거 실내 경주장 본 적 있니? 이 계양에 아주 유명한 데 있었는데 요즘 또 하나 모르겠다. 벨로드롬이라고 불러, 자전거 경기장을. 이 벨로드롬이라고 하는데 이 벨로드롬이 어떻게?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 있어. 한쪽은 반지름이 긴 원, 그리고 한쪽은 짧은 원을 돌거든. 그때 여기서 가는 경사가 여기서 가는 경사보다 훨씬 더 급해. 오케이? 뭐 거의 뭐 이렇게 되어 있어, 뭐 경사가. 여기가 이렇게 되어 있다면. 그래서 엄청나게 큰 가속도로 돌아야 해. 반지름이 너무 작아서. 이해해? 그래서 이런 경사각들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해. 실제 자전거가 이렇게 달리더라. 여기에 수직하게 쫙 마지막 달릴 때. 그래서 이런 경사각도와 도로의 설계에 관한 부분들이 있다. 전에 이것도 한 20년 전 사건 같은데 20년 전 사건 같은데 우리나라에 교통안전협회라는 곳이 있어. 이곳에서 교통사고나 이런 것들 다 조사하고 이러거든. 근데 유난히 한 지점에서 사망사고가 많이 나는 거야. 이 사망사고 난 위치는 옛날에는 없었던 도로인데 산의 옆면을 깎아갖고 새로 만든 도로야. 근데 거기에서 차량이 도로를 이탈해서 추락해서 죽거나 이런 사고가 너무 많이 나오는 거야. 귀신 붙었다는 소문이 날 정도로. 그래갖고 도로안전협회에서 가서 도로를 평가했어. 조사를 한 거야. 도로가 왜 사고가 많이 날지. 그랬다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됐지. 어떤 사실을 발견했냐면 원래 산이라고 했지. 산인데 여기를 절개했어. 절개해갖고 도로를 만든 거야. 근데 토목공사하는 과정에서 이런 도로를 만들고 커브가 이렇게 돌아가는 길이야. 산을 타고. 그러면 항상 도로를 어떻게 해줘야 돼? 바깥쪽을 높게 만들어줘야 되거든. 그래서 속도를 유지하고 돌 수가 있단 말이야. 근데 엉뚱하게도 이 사람들이 조사해 보니까 도로가 이렇게 됐어. 산을 덜 깎은 거야. 그 속도를 내다 보니까 이런 경사를 못 살리고 오히려 더 바깥쪽으로 튀어나가기 쉽게 만들어버린 도로를 설계한 거야. 그 사고가 엄청났더라고. 10명 이상이 죽었대. 차량이 이탈해가지고. 그래서 가서 조사해 보니까 도로 설계 잘못했다. 그래서 토목공사했던 사람들, 책임자들 다 구속돼 버렸죠. 그러면 이번에는 마찰력이 구심력에 역할하는 경우를 얘기해 보도록 하죠. 초등학생들이 밖에서 엄청 뛰다니거든요. 초등학생들이 밖에서 엄청 뛰댕기거든요. 근데? 소리 지르거든. 근데? 저 치고 가요. 저 치고 가요. 선생님 얘기 안 해줬니? 지난주인가? 선생님 이렇게 오고 있는데 중학교 1학년 애로 아는데 일반 반 애야. 막 가는데 이 새끼는 무대복. 복도 지나가는데 선생님 피했는데 이 새끼는 드립다 온 거야. 나하고 부딪혔어. 세상에 내가 뒤로 밀려났어. 이하고 나서 체중으로 져보긴 처음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니 얘가? 죄송합니다 하고 가야 되잖아. 얘는 째려보고 가던데? 싸가지가 반말하고 왔어요 그냥. 근데 선생님 아무 얘기도 안 했는데? 네? 그때 아무 얘기도 안 했는데 걔한테? 그래요? 무서워서? 아니 응? 뭐 2만 원에 거 쳐다보는데? 초등학생들이 소리 지르면서 복도 2만 원에 하나 있지. 이만한 덩어리 하나 있는데. 런천 미트? 런천 미트보다는 골밀도가 좀 높아 보여. 자, 그러면 이번에는 세 번째. 여기 지금 중학교 1학년, 2학년 선생님 손 놔버렸잖아. 왜요?
아, 걔들하고 얘기하면은 머리가 아파. 네 말대로 싸가지를 밥에다 말아먹고 온 애들 같아. 저희 학교 2학년도 싸가지 없어요. 작년에 너네 선배가 그랬을 거야. 너 보고 싸가지 밥 말아먹었다고. 그지 은빈아? 아, 못했겠구나. 학교 통합 짱이었을 테니까. 3학년들이 너한테 언니 하고 다니지 않았어, 은빈아? 아니에요. 제가 언니라 했어요. 언니 너 일로 와봐. 언니 너 좀 맞아야 되겠는데 뭐 이런 건 아니겠지 설마? 아주 옛날 가르치던 아이인데 걔가 40이 넘었을 거야. 근데 얘가 공부를 막판에 열심히 해갖고 옛날에 공부 못하면 실업계 가고 공부 잘하면 인문계 갔거든. 연합고사라는 시험을 봤어야 된다고. 근데 열심히 해갖고 연합고사에서도 안전고까지 올려놨어. 연합고사가 체력장 포함해갖고 옛날에 200점 만점이었거든. 체력검증까지 해갖고 체력검증이 20점이었거든. 그래갖고 200점 만점일 때인데 얘가 보통 한 170 이상은 나가는데 140점대가 커트야. 남자는 105점대가 커트거든 평균적으로. 여자도 공부 잘해도 실업계 같단 말이야. 근데 얘는 안정적으로 170 나오니까 인문계 충분히 갈 수 있었는데 학교 선생님이 안 써준 거야. 결국 안 써주더라고. 이제 많이 들은 것 같은데. 써줄만 하는데. 그래갖고 안 써주는 바람에 얘가 실업계 학교를 갔어. 너네 옆 동네. 아, 선아 말고. 얘가 영화여상을 갔어. 영화여상이란 학교가 있거든. 아, 요즘은 영화 무슨 정보고등학교 걸로 바뀌었어. 그래갖고 이런 학교로 갔어. 갔는데 얘가 여자인데 중학교 때 태권도가 4단인가 그래. 그쵸. 애가 태도가 삐딱해 항상. 짝다리 짚고 해갖고 학원 선생님들한테 엄청나게 맞았어. 짝다리 짚는다고. 뭐만 하면 짝다리 짚고 난리쳐. 그래 이렇게 만드는데 한 2달 걸린 것 같아. 이거를 이렇게 만드는데. 근데 고등학교 입학했는데 2학년 애들이 싸가지 없다고 너 일로 와봐. 그래갖고 때리려고 하는 걸 혼자서 2학년을 다 패버렸대. 근데 걔네들이 요즘 말로 학교 일진 애들이야. 걔네들이 3학년 때 가서 일렀어. 1학년 싸가지 밥 말아먹는 년이 있는데 걔 좀 혼내주세요. 그래갖고 3학년들이 또 몰려갔는데 또 3학년들이 얘 혼자한테 다 다구리 당했대. 아니 그냥 선배가 싸가지 없다 그러면 죄송합니다 하면 되지. 아 걔는 죄송합니다고 보고 주먹부터 날라오니까. 그러니까 그래갖고 이상한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이. 선배들을 다 두들겨 팼대. 그래갖고 1학년 때 학교 대표가 됐더라고. 1학년 때 학교 대표야. 근데 문제는 걔가 입학하고 첫 시험에서 입학 시험 자체를 학교에서 1등으로 들어갔어. 인문계하고 똑같은 점수로 똑같은 시험지를 시험 보거든. 198점. 2개 틀린 거야, 2개. 인문계 보내도 충분히 잘할 수 있었는데 안타까운 아이지. 어디서 또 누굴 패고 사는지 모르겠다. 자, 마찰력. 자, 그러면 아마 잘하면 너네 부모님 세대가 될 수도 있겠다, 걔가. 자, 마찰력을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자. 마찰력. 얘는 자, 가장 대표적인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 어저껜가 그저껜가 송골매 LP판 나왔다며. 뭐예요? 송골매 뭐예요? 콘서트. 송골매라는 옛날 그룹 사운드가 있어. 70년대 말 80년대 초에 거의 80년대 초에 활동하던 그룹 사운드가 있거든. 배철수라는 할아버지 아니? 아니요. 나레이션하고 많이 하는데 라디오 프로그램 진행하고 하시는데 이 배철수라는 할아버지가 속해 있던 그룹이야. 그 할아버지가 리더였지. 그 송골매에 LP판을 발행했대요. LP가 뭐지? 저거 돌리는 거. 까만 레코드판. 그래갖고 어떤 음악이 있나 한번 들어보기로 했어요. 진짜 나왔다는 거예요? 진짜 나왔다니까. 그 그래서 사람들이? 사지 옛날 사람들은.
LP 요즘 LP판 구하기 힘들잖아. 새로운 신작 LP라니까 다 듣겠지. 그래서 LP판을 돌리려고 하는데 갑자기 바퀴벌레가 뚝 떨어졌어요. 이 바퀴벌레가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어. 화가 나네? 얘를 어떻게 잡아야 되는데 바퀴벌레 손으로 잡을 수 있는 사람. 손 들었다. 아우 무서워. 바퀴벌레 나도 못 만져. 휴지로 잡아요. 아우 선생님은 잡는 자체가 막 무서워. 바퀴벌레 트라우마 있어. 엘프킬러로 너- 죽여서. 수백만 마리 바퀴벌레 한꺼번에 본 적이 있니? 그거 왜 봐요? 난 봤단 말이야. 그거 생길 때까지 놔둬요. 우리 집이 아니야. 딴 데 갔다 봤어. 수백만 마리가 모여 있단 말이야. 참깨보다 작은 크기부터 엄지손가락보다 큰 것까지. 크기별로. 와 거기서 수집했으면은 바퀴벌레 컬렉션 해갖고 곤충 모음. 와 그 대통령상 깝니다. 바퀴벌레는 곤충이 아니에요. 곤충 맞아. 그건 벌레예요. 벌레가 곤충이야. 자 그래서 이 바퀴벌레를 어떻게 제거하기로 했어. 손으로 못 만지니까 어떻게? 얘를 겁내 빨리 돌리는 거지. 그러다 튀면 튀면은 찬욱이 옆에서 하품하고 있다. 입속으로 들어가겠지. 응? 바퀴벌레 반쯤 15분 사람들 경험 얘기 많잖아. 음식점에서 음식 먹다가 끄적 씹었는데 뭐야? 하고 딱 뱉어보니까 바퀴벌레 반이 없어. 반만 남은 거야. 응? 선생님 바퀴벌레 먹을 뻔 2번 한 적이 있어. 2번 먹을 뻔 한 적이 있어. 바퀴벌레 영접을 몇 번 안 해봤어. 자, 아는 사람하고 같이 막국수를 먹으러 갔어. 원래 족발 먹으러 가고 막국수를 시켰지. 다 먹고 있는데 선생님 막국수 야채 많아서 안 먹거든. 자꾸 한 입만 먹으래. 한 입만. 안 먹는다고 그랬더니 떠주는 거야. 그래서 젓가락에 둥둥둥둥 막국수가 오는데 거기 바퀴벌레 한 마리가 이렇게 딸려오는 거야. 잠깐! 하고 내려보니까 바퀴벌레. 아줌마! 해갖고 원래는 그거 다 식품위생법 위반 때문에 그 아줌마가 설설 계획돼. 협박에도 말 못해. 이게 뭐예요? 구청에 신고할 거예요. 그러면 돈 써갖고 와 요즘은. 근데 불쌍해서 냈더라고 했더니 막국수 값만 안 받더라. 보상값도 안 받아야 되잖아. 응? 다 준다는데 싫대. 막국수가 야채가 많아서 안 드신다고요? 야채 왜 먹어? 자 여기 질량이 M이나 I고요. 이 바퀴벌레는 지금 바닥에 딱 붙어 있는데 발톱에 있는 발톱과 LP판의 접합 그리고 배에 접촉해서 나타나는 모든 마찰에 관한 성질을 마찰 개수 μ로 표현해 보도록 하자. 자 그리고 이 중심에서 이곳까지의 거리를 어리라고 할 때에 필요한 각속도는 오메가라는 각속도가 필요하대. 이 오메가가 얼마인지를 지금부터 계산해 보도록 하자. 오메가 쓸까 V 쓸까? 오메가 쓸게. 초당 몇 회전 이걸 써드리도록 할게. 그럼 작용하는 힘들의 합은 얘는 회전을 하게 되면 바퀴벌레는 안 나가려는 마찰력이 안쪽으로 작용해요. μmg라는 마찰력이 원의 중심을 향해서 작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작용하는 힘들의 합은 μmg야. 얘는 ma가 되는데 이때 a는 구심가속도로 mr 오메가 제곱이라고 써주게 된다. 현이 졸아? 자, 오메가 제곱 조는 거 봤어 좀 전에. 자, 오메가 제곱은 얼분의 μg라고 해. 따라서 이 바퀴벌레의 각속도 오메가는 얼마? 얼분의 μg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상의 각속도로 얘를 회전시키면 바퀴벌레는 바깥쪽으로 튕겨나가게 된다. 오케이? 이해해요? 자, 그래서 이런 등등등 구심력이 역할하는 것들이 있다는데 나머지 얘기들은 우리 시험 끝나고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때 구심력부터 새로 한번 정리하면서 얘들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 내용까지 질문 있는 분. 질문 있는 분. 아직 시간 남았어. 질문. 아직 시간이 남았어요. 질문하세요. 원운동 매우 중요한 운동이야. 이 원운동을 응용한 게 단진동 운동이라는 운동이 또 나오게 될 거야. 그래서 서로 연관이 있고 나중에 파동도 또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어. 역학적인 파동도 엄청나게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라고 해요. 질문. 질문요. 저요? 네.